그 사람은 결국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너무 아파 보이는데.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너무 커서, 아니, 너무 크게 웃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픈데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내 삶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채널 실버백서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남편은 건설감리 엔지니어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나라를 옮기며 몇 달씩 집을 비우죠.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든든하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이 늘 공허하게 들렸어요. 든든함과 외로움은 늘 같은 무게로 찾아왔으니까요. 그는 늘 출장을 떠나기 전날 이번엔 길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는 텅 빈 집이 하나의 세계가 되었고 내 일상은 벽시계의 초침에 맞춰 흘러가곤 했죠. 결혼하고부터 계속된 이런 일상이 벌써 15년이네요.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라도 있었다면 외로움이 좀 덜했을까요?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지환이에요. 남편의 동생 지환은 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가끔 나를 찾아오곤 했죠. 친하기도 했고요. 그날은 유난히 손에 묻은 커피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또 출장 가셨어요? 응, 이번엔 3달이라더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봉투를 내밀었어요. 형수님 생각나서 원두 가져왔어요. 향 좋을 거예요. 그 작은 봉투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저 고민 있어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받아줄게요. 걱정 마요. 무슨 일인데요?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점점 커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형수님, 혼자 있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었죠.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늘 버티잖아요. 이런 생활 꽤 오래인데.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버틴다는 건 누군가에겐 칭찬이지만 나에게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또 다른 고통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그가 두고 간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향을 맡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뜨거운 김이 눈앞에서 흩어지며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죠. 그저 평범한 대화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덜 무거워졌어요.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향이 참 오래가네요. 이 집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늘 없던 그 공간에 사람의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피곤한 눈가에도 희미하게 웃음이 걸려 있더군요. 이건 뭐지? 살아있다는 느낌일까?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닿는다는 건 기쁨과 동시에 죄스러움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그는 다시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내일 잠깐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말이 온종일 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일까? 혹시 나도 알고 싶은 그 말일까?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아내는 빗방울이 유리 위를 미끄러지며 마치 내 마음 같다고 느꼈죠. 흐르면서도 붙잡히지 않는 감정.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시간. 다음 날 오후 창밖에는 예전이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지환의 목소리가 어제부터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죠.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짧았지만 묘하게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가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현관 바닥에 닿으며 번졌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죠. 너무 갑자기 왔죠. 지금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산 있던데 왜 이렇게 다 젖었어? 마음이 급해서 뛰어왔더니 그런가 봐요. 춥겠다. 옷 형님 거 빌려줄게요. 따뜻한 물로 샤워라도 해. 그래도 돼요? 잠시 실례할게요. 그가 남편의 옷을 들고 샤워하러 들어가고 들리는 물소리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기 안 들게 몸 좀 데우는 게 몸 큰일이라고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잠시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그와 나는 그의 바디샤워 냄새와 커피향이 섞여 만들어내는 묘한 공기를 함께 느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죠.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어서 그런지 약간 떨어져 있는데도 따뜻한 그의 체온과 향기가 느껴져서 내 몸도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요즘 형님이랑 연락 자주 못한다고 들었어요. 응, 그이는 늘 바쁘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지. 그게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전 계속 혼자지만 그게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그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커피를 내려놓고 몸을 약간 틀어 천천히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형수님, 저는 요즘 형님보다 형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제가 있고 그 눈빛에는 망설임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환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내 의지와 다르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아파 보이세요. 그런데 늘 웃고 계시잖아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퍼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고통을 슬프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내 손에 살며시 포개진 그의 손은 내 가슴을 더 먹먹하게고 떨리게 만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 씨 왜 그런 말을 해?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을 보면 제 지난 날이 생각나요. 그때도 누군가에게 말 못 할 마음을 품고 버텼거든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아서 그냥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는 내 손에 커피 봉투를 하나 쥐어주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원두예요. 향이 깊고 오래 남아요. 그의 손끝이 내 손을 스치면서 갑자기 다가온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죠. 아니 심장뿐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라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와 숨결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될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받은 커피 봉투를 놓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는 놀란 듯 손을 내밀었죠.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 그가 돌아가고 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형수님, 웃지 말아요. 그 미소 뒤엔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들킨 듯 아팠습니다. 그의 진심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보다 더 무거웠던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가 알고 있었다니. 밖에서는 아직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 낮에 잔잔한 비가 아닌 거센 빗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까지 합쳐지니 마치 세상이 내 안의 소리를 대신 내주는 듯 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하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준 커피를 조심스레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의 말대로 향이 진했고 오래 남았어요. 꼭 어제의 그의 체온처럼.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환 씨 말이 맞았네. 웃는 게 더 아프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멈춤이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리웠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어디로 멀리 가버린 듯 했죠. 전화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가 껐지만 손가락은 끝내 전화를 누르지 못했죠. 커피 향이 남은 거실에 앉아 있으니 그와 나란히 앉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의 지환을 떠올리니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고 나에게 속삭였을 때 귓가에 닿았던 불에 데일 듯한 그의 숨결이 느껴지면서 또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나를. 며칠 동안 그를 생각하고 혼자 있는 침묵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점점 길어지더군요. 그가 오지 않는 날들은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 창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환이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서 있었죠. 문을 열자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도 더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더 보고 싶었어요. 계속 눈 마주치고 싶었어요. 이런 내 생각을 모른 채 그가 내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죠.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퍼졌습니다. 형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 하지만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거짓이 되어 있었죠. 지환은 커피잔을 밀며 말했다. 이 집엔 향이 길게 남아요. 그래서 형수님을 만나고 이 집을 떠나도 그 향이 저한테도 남아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내 손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뒤집고 손바닥에 입을 맞췄어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이런 형수님을 보면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과 울음을 억누르면서 힘겹게 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참았죠. 형수님,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을 못해서 아픈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성이라는 벽이 조용히 균열을 냈죠. 이때 내 삶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따뜻해서 나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너무 아파 보이는데. 엄청 걱정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웃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픈데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처럼 거짓 웃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웃음으로. 아냐, 괜찮아.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그날 밤에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들 듯 조용히 그는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너무 선명해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듣기 좋은 낮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제가 형님보다 더 자주 형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님보다 더 자주 형수님을 걱정합니다. 바람이 찬데 괜찮을지, 날씨가 맑으면 형수님도 기분이 좋을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걱정돼요. 관계를 떠나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죄라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잔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지환 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가 무슨...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 모르시겠지만 좀 됐어요. 갑자기 시작된 거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너무 오래 참고 고민했어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려서였죠. 밖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휘날리며 커피 향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라도 제가 형님한테 누가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형수님이 이렇게 계속 아파하는 겁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아프면서 남편한테조차 말도 못하고 계속 웃어주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 이제 그만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봐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의 말이 끝나자 내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내 속에 있던 차가운 감정이 아니라 위로받는 듯한 따뜻함이요. 이것이 지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인지 그저 오랜 외로움의 그림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말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지환은 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죠. 우리 두 사람의 눈이 서로에게 얽히는 동안 길고도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죠. 나는 처음으로 그리움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환이 떠난 후에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어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그 말이 자꾸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무엇을 참으라는 건지 무엇을 놓으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나를 흔들어 깨운 건 분명했죠.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지내려 애썼습니다. 아침엔 장을 보고, 점심엔 빨래를 널고, 저녁엔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상이 그의 흔적으로 채워졌어요. 커피를 내릴 때마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마다 그의 약간 거친 듯한 손끝이 스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주 찰나의 손끝의 그 느낌과 숨결이 내 등을 훑고 올라가며 전신에 퍼졌어요. 밤이 되면 문득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 그 불빛 아래에서 내 표정을 바라보던 그의 눈. 그 기억 하나가 하루를 통째로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흐렸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렸고 온종일 멈출 줄을 몰랐죠. 나는 괜히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새 그의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 만큼 평온해 보였어요. 커피를 내리던 그의 손이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이 먼저 인사를 대신했죠. 그는 문을 열며 말했다. 형수님, 아니, 윤서 씨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가 내린 커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잔 위로 올라오는 향이 너무 짙어서 눈을 감으면 금방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것 같았죠. 지화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윤서 씨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죠.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커지며 우리 둘의 대화가 잠시 멎었죠. 그는 테이블 너머로 조용히 내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 인생이 이렇게 길 줄 알았나요?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언젠가부터 그냥 길기만 한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당신 곁에서라는 말처럼 들렸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환 씨, 그날 했던 말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는 고개를 들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하루도 지운 적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모든 망설임이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깥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움이, 고통이, 그리고 오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손길 하나가, 따뜻한 그의 온기가 내 삶 전체를 위로하는 듯 했어요.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위로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밤과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의 가로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그쳤고 마른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환이 보낸 메시지 한 줄. 형수님, 아니 윤서 씨. 오늘 행복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죠. 커피잔 사이로 흘러가는 시간은 늘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오후였겠지만 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순간이었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오랜 겨울 끝에 햇살을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환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아니 윤서 씨는 언제부터 혼자였어요?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아마 남편이 집을 비우기 시작한 순간부터였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아마 윤서 씨를 처음 본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닌데 혼자였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경계선을 천천히 밟고 있다는 걸 느꼈죠.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작은 온도가 묻어 있었죠. 그는 종종 내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 단순한 질문이 이상하게도 하루의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천천히 기울던 시간, 카페 유리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는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죠. 노을이 참 따뜻하네요. 응, 마치 오래된 기억 같아요. 우리 둘 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조금만 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싸우고 있었죠. 나를 계속 느끼고 싶었거든요. 비슷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의 카페에 가기도 하고, 그가 집에 가끔 빵을 사오기도 하고, 내가 아프다 하면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의 다정함이 위로일 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나만의 착각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날 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 사람은요. 좋아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배우는 거래요. 그 말이 너무 깊게 박혀서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환이 준 머그잔을 손에 쥐고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셨죠. 그의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좋아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걸 배우는 것. 그 문장은 내 지난 세월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로 떠나고 아이도 없이 혼자 그 빈자리를 나는 늘 견디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견디는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지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환이 카페 문을 닫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걸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조용히 강둑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봄 냄새가 났습니다. 이 길 형님이랑도 걸어본 적 있나요? 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늘 바빴죠. 같이 걷는다는 게 뭔지 잊고 살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참 따뜻하네요.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잠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죠. 마치 그날 밤처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 깨달음이 아프게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공항 일정 변경, 일주일 뒤 귀국.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 붙어 있던 쪽지를 보고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공항 일정 변경, 일주일 뒤 귀국. 짧은 문장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죠. 그날 밤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내 숨소리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죠. 며칠 동안 나는 조심스레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전화기를 멀리 두고 카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귀국을 준비하며 냉장고를 채우고 커튼을 세탁하고 이불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잠시 멈췄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가 떠올랐죠. 지환이 건넸던 커피 머그잔, 그 안에 담긴 향기 하나가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던지요. 이제 진짜 잊자.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은 매번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비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익숙해야 할 목소리인데 오히려 낯선 사람의 인사 같았죠. 고생 많았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혼자 힘들었지? 이젠 익숙해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윤서야, 요즘 표정이 밝네.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냥 괜찮아졌나 봐. 그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혼자 있는 게 이제 편해졌나 보네. 하고 웃었죠.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는 금세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내일 회사 들러야 돼. 이틀만 쉬고 다시 나가. 그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벌써요? 응, 현장 일정이 바뀌었대.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 무심함 뒤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환이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손끝의 온기, 그 조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좋아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젠 견디는 게 너무 아파. 이틀 뒤 남편은 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짧을 거야. 2달이면 끝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떠나면 모든 게 조금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가 떠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2달. 그 짧은 시간이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환. 그 이름 세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그 말 하나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님 왔다면서요. 그래서 연락 못 드렸어요. 이제 나갔어요.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익숙했지만 이젠 그 향이 단순히 커피의 냄새가 아니었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다음 날 그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비쳐들고 그 빛 속에 앉은 지환의 모습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몇 주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그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서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숨기지 않으려고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뭐요? 내 마음이요, 형수님이 아니라 윤서 씨로 부르고 싶어요. 그 말은 고백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솔직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진심을 고백한 거였죠.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 고마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지환 씨,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마 같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환 씨, 당신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숨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죠. 윤서 씨, 저도 알아요.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수 없는 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요. 누군가의 진심이 꼭 함께 있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하던 커피 약속을 멈췄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점점 평화로 바뀌더군요. 지환이 내게 남긴 건 아쉬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내 안의 온기였습니다. 어느 오후 혼자 카페에 들러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가 앉던 자리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윤서 씨.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지환 씨가 따뜻하길 바라요. 그 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내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 시간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이 길어질 것 같아. 미안.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제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가 나를 상처내던 시절은 끝났으니까요. 나는 다시 붓을 들고 오래 묵혀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고 햇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구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다시 믿게 된 것이라고. 그날 저녁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먼 산 위로 석양이 내려앉았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웃음이었죠. 3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가 져버릴 만큼의 시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조금 느리게 걷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오고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칠 때마다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여전히 먼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부재가 공허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젠 달랐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나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의존해서 혼자 설 수 없을 만큼 바보같이. 그런데 이젠 혼자 서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집 안 곳곳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묵은 커튼을 바꾸고 식탁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죠. 그 화분은 예전에 지환이 처음 들고 왔던 그 종류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안부의 선물이 되었죠. 요즘은 자주 산책을 합니다. 강둑길을 따라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밝았나 싶습니다. 지난 겨울엔 그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짧아요. 어쩌면 내가 조금은 가벼워졌기 때문이겠죠. 그날 길가에 피어난 민들레 한 송이를 봤습니다. 누군가 밟고 지나간 자리였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 있더군요.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민들레처럼 살면 되겠구나. 며칠 전 지환에게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새로 시작합니다. 언젠가 오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그 엽서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죠. 다시는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한 계절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햇살이 붉게 물드는 걸 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억지로 웃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그 미소를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했습니다. 윤서야, 수고 많았어. 이제 너도 행복해져도 돼.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그리고 내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며 책상이 엽서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커피 향 속에서 이제는 나의 하루가 피어납니다. 고마워요. 나를 일깨워줘서. 그날 밤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그 향기가 천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 향 속에는 외로움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일이 더 어렵고 더 귀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죠. 사랑이 꼭 함께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사연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실버백서가 늘 곁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